안녕하세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박혜진입니다. 유방암, 두경부암, 그리고 폐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다들 흉부 X선 촬영 경험이 한 번은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방사선 치료 역시 동일한 X선을 사용하지만 영상을 얻을 때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고에너지 X선을 세포에 조사해서 DNA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DNA가 손상되면 암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분열을 하거나 증식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죽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장치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정상세포는 방사선 조사로 인한 손상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암세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는 분할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셨거나 주변에서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짧게는 5번에서 10번, 길게는 30번에서 40번까지도 치료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방사선량이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하게 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함께 손상이 되지만,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조사하게 되면 각 치료 사이의 시간에 암세포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지만 정상세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 조직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암세포가 훨씬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방사선량을 쪼개어 조사하는 분할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앞서 드렸는데요. 어떤 암인지,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치료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분할의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유방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잔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병기에 따라서는 유방 혹은 흉벽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림프절까지 다 포함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방만 치료하는 경우에는 16번 플러스 마이너스 4번, 그리고 림프절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28번 플러스 마이너스 5번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25번에서 28번,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근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없애야 하는 경우에는 30번 내외로 분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전이나 뇌 전이 같은 전이암을 고식적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10번 분할 조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환자 상태나 질병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가 운용 장비에 따라서 구현할 수 있는 치료가 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장비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비가 중요했던 시절이 과거에 있기는 했습니다. 새끼조절 방사선 치료가 되느냐, 방사선 수술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정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들 치료를 다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치료를 계획하는 의사가, 또 이 치료를 실제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은 의료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 기기 자랑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X선 선형 가속기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인 트루빔을 1년 4개월 전에, 그것도 그야말로 모든 사양을 갖추어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발리스 TX라는 장비도 함께 사용 중입니다. 두 기기 모두 새끼조절 방사선 치료, 또 방사선 수술과 같이 흔히 얘기하는 특수 방사선 치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기종이고, 역시 두 기종 모두에다가 이그젝 트랙이라는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역시 해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 뭐가 좋으냐, 저희과 식구들끼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폰 10이랑 아이폰 15 요 차이라고. 이제 구현하는 기능의 종류가 그리 다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는 좋아집니다. 치료를 하는 시간도 좀 짧아지고, 기기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도 훨씬 편해집니다. 환자 셋업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영상 장치나 영상 퀄리티도 물론 좋아집니다. 아이폰도 상위 기종 카메라가 더 좋아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부위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 환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 5일 치료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입니다. 치료를 빠지거나 장기간 중단하면 치료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속 재증식 현상 때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가 공격받기 시작하면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마치 생존을 위한 비상 대응을 하는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투여한 방사선의 효과가 상당 부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비드 팬데믹 시기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방사선 중량학과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방사선 치료인데요. 조사되는 X선은 몸을 통과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는 어떠한 방사선도 인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치료 부위마다 환자들이 불편해하시는 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과 환자들 중 가장 많은 유방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유방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와 또 치료 부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치료 부위인 유방을 노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치료의 범위와 또 치료 시 사용하는 보조기구 등에 따라서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상당수의 환자에서 몸에 보조선을 그리거나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도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치료기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랑은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옷을 입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이그젝트랙 다이나믹스라는 장치를 저희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체표면 스캐닝 기술과 열화상 카메라 또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몸의 윤곽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또 몸에 표시된 보조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를 어떤 얘기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역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내시라는 당부입니다. 쉽지 않은 암 투병 과정에서 지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나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겠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암을 이겨내시고 또 투병 중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방사선 중량학과 의료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